며칠 전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으로 줄인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영상 만들어봤어.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계획하고 있다면 진짜 농담 빼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 KB은행부터 시작된 주담대 한도가 언제 다른 은행으로 번져갈지 모르는 일이야. 뉴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며칠 전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 한도를 전국 어디에서나 최대 3억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잖아. 주담대부터 경락대출, 공사비 대출 등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본 이 형도 처음 이 뉴스 딱 들었을 때 에이 그래도 이미 계약서 쓰고 계약금 보낸 사람들은 당연히 구제해주겠지라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가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웬걸? 계약서 쓴 날짜는 싹 다 무시하고 은행의 대출 접수, 그러니까 서류 송부까지 완전히 끝난 것만 종전 한도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게다가 대상 지역이 정부가 정한 규제 지역도 아닌 전국이야. 안 그래도 지방은 미분양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데 전국 다 포함시켜서 말들이 많아. 암튼 지금 국민은행에서 상담만 받아두고 접수 안 했다? 계약서 믿고 방심하면 안 돼. 물론 아직은 국민은행만 축소한 거라서 빨리 다른 은행 알아봐야겠지? 국민은행이 갑자기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강수를 뒀을까? 이유는 단순해. 결국 이것도 정부에서 정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야. 국민은행이 작년에 대출 목표치를 초과해서 총량 페널티를 받았다고 알려졌거든? 그래서 올해 여력이 시중은행 중에서 제일 빠듯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올해 상반기에 주담대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 하락 때문에 비투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가계대출 총량을 빠르게 초과한 요인으로 작용했어. 그래서 7월부터 대출문을 사실상 걸어 잠근 거지. 형, 정책대출은 3억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던데요? 맞아.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빠진 게 맞아. 근데 이런 정책대출은 제한도 많고 대출액도 적어서 보통은 정책대출에 일반 주담대를 믹스해서 받으려던 건 국민은행에서 다 막혔다고 봐야지.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하나 더 있어. 요즘 은행들이 가계대출 줄이려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거든? 이 보험 안 되면 대출 한도에서 반공제를 강제로 당해. 반공제란 무엇이냐? 은행은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이야. 집 산다고 돈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 들였으면 어쩌지? 은행은 이런 걱정하면서 방 한 개 값을 빼고 대출해준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보호법상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 나중에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담보물, 그러니까 아파트를 경매해 놓고 법원에서는 낙찰 금액을 우선순위대로 지급하는데 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1순위 채권이야. 은행 근저당보다 변제금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아예 저 돈을 빼고 빌려준다는 거지. 우리같이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액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 최우선 변제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모기지 보험이야. 근데 은행들이 이걸 가입 중단시키면서 대출 금액 자체를 깎아버리는 거지. KB국민은행에서는 한도를 3억으로 줄인 데다가 모기지 보험 가입도 중단시켰기 때문에 3억에서 반공제도 될 가능성이 커. 가뜩이나 국민은행 한도 3억에 걸렸는데 반공제까지 당하면 실지급액은 그보다 더 쪼그라드는 거지. 그러면 그 반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이 반공제 금액은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깎여. 서울 기준은 5,500만 원이나 돼. 생각보다 큰 금액이지. 그럼 1금융권 막았으니까 DSR 50%까지 열어주는 제2금융권 보험사로 가면 되지 않을까? 형도 그 생각 먼저 했어. 근데 확인해보니까 현장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 대출 모집인들 얘기 들어보면 대형 보험사들도 하반기 잔금 물량 총액을 거의 다 써서 접수를 줄이거나 멈춘 곳들이 많대. 2금융권도 이미 자리가 많이 찬 상태고 그럼 이 대출 수요 다 어디로 가겠어? 아직 한도 여유 있는 다른 시중으로 몰려가겠지? 그럼 그 은행들도 우리도 총량 금방 차겠는데 하면서 도미노처럼 한도를 잠그기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 대출 3억에 내 돈 보태서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 외곽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날 수도 있어. 오산, 평택, 시흥, 안산, 부천, 양주, 인천 일대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도 커버되는 지역에 호가와 거래량이 하반기에 먼저 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대출 규제에서 집값을 제대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오히려 실소유자들에게 규제로 인한 조바심만 불러일으켜서 빠른 가격 상승만 일으킬 거야. 10년차 부동산 투자자로서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어. 대출은 해줄 때 받는 거고 될 때 실행되는 거야. 나중에 계약서 쓰고 천천히 알아봐야지 하다가 대출 안 되면 정부도 은행도 절대 책임 안 져줘. 몇 년 전에 형이 건물 지을 때도 그랬어. 공사비 대출 서류까지 다 준비하고 자서할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처음 예정되었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다른 은행 찾느라 엄청 애먹었지. 그래서 형도 이런 총량 규제 때문에 보통 상반기에 잔금을 치르는 걸 추천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반기 잔금 치러야 되거나 계약 준비 중인 동생들은 다른 은행들까지 문 완전히 걸어 잠그기 전에 지금 당장 서류부터 넣어 총량 확보해놔. 대출 때문에 머리 아픈 동생들은 고정 댓글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와봐. 들어오면 형이 대출 기초 내용이 꽉 담긴 PDF 전자책도 주고 부동산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줄게.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고 형은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